일본의 대한민국 수출 제재를 다루는 영상 2편이에요. 여기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는 화이트 국가가 뭔지, 일본은 왜 우리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했는지, 우리가 일본의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볼게요. 일본 정부는 G20 회의가 끝나고 우리나라를 믿을 수 없다면서 7월부터 우리나라의 반도체 재료를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재료 중에서 고급 재료는 대부분 일본에서 사와서 쓰고 있는데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져서 수입이 막혔고 지금 있는 재료들 다 쓰고도 수입이 안 되면 생산 라인이 서는 거죠. 우리나라는 반도체로 먹고 사는데 나라 전체가 휘청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역보복이라고 정하고 불매운동으로 대갚아주자는 건데 이걸 일본의 무역보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본의 수출 제재는 다른 무역보복이랑은 그 성격이 달라요. 당연히 줘야 될 걸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우대에서 주던 거를 우대 없이 평범하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일본이 우리한테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지금 일본이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한 반도체 재료들로 무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어느 나라든 수출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이게 적성 국가한테 흘러들어가면 내 손으로 내 목을 조른 거니까요. 일본은 이걸 전략물자로 분류하고 수출 절차도 까다롭게 해왔어요. 근데 몇몇 믿을만한 우방국들한테만은 수출 절차를 완화해줬죠. 이 믿을만한 우방국들이 일본에서 말하는 화이트 국가예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 화이트 국가에 든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죠. 근데 지난 15년 동안 꿀 잘 빨던 걸 어떤 외교 천재가 쪽낸 거예요. 이 일제 반도체 재료들은 유통기한이 매우 짧아서 그때그때 쓸 물량만 조금씩 들여와요. 근데 일본의 주장에 따르자면 특정 시기에 한국이 에칭가스 3년치를 대량 발주했는데 그게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한 설명이 없다면서 혹시 북한으로 흘러간 건 아닌지 의심해요. 참고로 원래 우리나라랑 일본은 2008년부터 통상 2년에 한 번씩 한일 전략물자 회의를 열었어요. 이 회의의 목적은 수출입국이랑 일본이랑 한국이 수출입 현황도 공유하고 일본이 궁금해하는 것도 풀어주는 자리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거니까 불안했겠죠. 그리고 작년 18년이 일본이랑 그 회의를 하는 해였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은 18년도 말에도 이미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한 적이 한 번 있었죠. 결국 얘는 한 번 겪어보고도 이 꼴을 냈다는 거예요. 그때 안 때렸으니까 지금도 안 때리겠지? 그러다가 진짜로 쳐맞으니까 기업들은 뭐했냐요. 근데 아직도 얘 지지자들은 얘를 외교천재라고 부르죠. 아무튼 그래서 G20 회의 전까지 그 3년치 물량이 어디로 갔는지 답변을 달라고 하는데 대답을 못 들었죠. 문재인 주요 일정마다 도망다녔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G20 회의가 끝나자마자 한국과는 불산 통관을 빡세게 해서 이 난리가 터졌죠. 여기서 정신 못 차린 문재인의 천재적인 외교 덕분에 결국 한국은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빠졌죠. 사실 문재인이 일본한테 조금만 성의를 보였으면 일본도 우리한테 성의를 보였을 거예요. 17년도에 문재인은 트럼프랑 아베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요. 모욕당하는 것보다 더 빡치는 건 남들 앞에서 모욕당하는 거죠. 문재인이 그걸 아베한테 한 거예요. 아베 케이크 거절 사건도 유명하죠.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축하한다고 케이크 선물했는데 지 단 거 못 먹는다고 거절했어요. 저 자리는 국가의 대표자로 간 거잖아요. 정말로 단 거를 못 먹어도 면전에서 거부하지 말았어야죠. 다른 때에는 카메라 앞에서 잘만 쳐먹었잖아요. 문재인이 정말로 단 거를 못 먹어서 저랬을까요? 꿀빵 먹고 짜장면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잘만 쳐먹네. 성심당에서 딸기 케이크 받았을 때도 그따위로 했어요? 아니면 은이랑 같이 먹은 초코 케이크는 잘만 넘어가던가요? 개인 간에도 이따위로 하면 인간관계가 파탄나는데 외교 무대에서 저 정도면 엄청난 결례죠. 이런 게 쌓여서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한국이 일본의 우방국이라는 증거가 없는데 왜 우방국한테나 해주는 특별 대우를 바라냐고요. 야, 이거 살려면 진짜 오래 기다려야 돼. 근데 너랑 나는 특별한 사이니까 프리패스 해줄게. 근데 너랑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그럼 너한테 특별 대우 해줄 필요 없겠네? 저기 가서 남들처럼 줄 서. 근데 지금 한국의 주장은 너랑 나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지만 특별 대우는 해줘. 네가 특별 대우 안 해줘서 생기는 피해는 모두 네 탓이야. 100년 전의 원한을 이제서야 갚겠다고 설치다가 프리미엄 멤버십 박탈당했으니까 일본이 나쁜 거라고? 그 주장 퍽이나 먹히겠습니다. 일본이 무슨 국제법을 어기거나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해주던 우대를 이제부터는 안 해주겠다는 게 다예요. 전 세계 어디에서 이걸 보고 일본의 무역보복이라고 부르던가요?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미국에서 캐나다 국경은 엄청 느슨한데 멕시코 국경은 엄청나게 빡빡하게 관리하죠? 자, 이걸 보고 누가 미국이 멕시코한테 무역보복한다고 합니까? 원래 국경은 그렇게 빡빡하게 관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화이트 국가 제외돼도 반도체 재료는 계속 살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있는 재료 다 쓰고 다음 재료가 못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라인이 멈춰설 테니까 엄청난 타격이야 있겠지만 어쨌든 수입은 가능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수출 심사가 엄청 까다로워진 것 뿐이니까. 이거를 가지고 WTO랑 미국한테 징징댔는데 당연히 까였죠. 아까 말했듯이 부당한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우대해줬던 걸 원래대로 되돌린 것 뿐이니까. 사실 이거를 미국한테
트럼프한테 중재해달라는 것도 어이가 없죠. 한미동맹보다 더 높은 동맹이 미일동맹이에요. 일본이 한국 조지려는 거를 미국이 몰랐을까요? 그냥 묵인한 거예요. 트럼프가 무슨 토착외구 친일적패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국제질서 힘의 논리고 한국의 외교정책을 침해원자가 이끄는 것뿐이죠. 트럼프는 기업가 출신이라서 손익을 엄청 따져요. 트럼프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자국 기업이 잘 되는 거라고요. 삼성에서 반도체를 못 만들면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어요. 근데 트럼프한테 일본 떼찌에서 삼성 살려달라고 달려가요? 이미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미일동맹 박살나고 자국 기업 반사이익 보던 거 날라가라고? 문재인이 원하는 대로 일본 조지고 삼성 살려주면 트럼프한테는 뭐가 남죠? 차라리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북한 편만 들고 다니는 문재인을 손봐주는 게 더 낫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결국 미국은 방관했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죠. 이거 일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랑 전 세계가 묵인하는 거예요. 이게 싫으면 일본이 주는 우대를 계속 받고 싶었으면 일본한테 그렇게 막 나가지 말았어야죠. 근데 대깨문들은 이걸 보고도 할 말 다 해서 통쾌하대요. 외교 결례도 일본한테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통쾌함의 결과가 이거죠. 우월감, 정의감, 자존심으로 외교하다가 작살난 거죠. 역사를 치트키로 생각하는 대깨문들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세상은 피해의식으로 굴러가지 않아요. 외교를 문재인처럼 하면 이꼴난다고요. 우리는 역사의 피해자고 일본인들은 역사의 죄인이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역사 이슈를 내밀면 일본은 항상 설설 기어야 돼. 이런 거는 국내에서나 먹히지 외교 무대에서는 씨알도 안 먹혀요. 여기까지가 2부. 일본이 말하는 화이트 국가는 무엇이며 일본은 왜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했으며 일본의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봤어요. 다음 3부에서는 일제불매운동이 미개한 이유를 말해볼게요.